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알 권리, 어디까지 허용되는 걸까요? 알 권리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언론의 인격권 침해, 문제 없을까요? 기생충, 끝까지 간다, 파스타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해 수준급 연기를 보여줬던 고 이선균 배우. 작년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사망한 채 발견됐는데요.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언론 보도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정식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한 언론사가 내사 중이라는 단독 기사를 냈고, 이후 여러 언론이 배우의 소환 장면이나 수사 과정을 경쟁적으로 내보냈죠. 특히 마약 투약 혐의라는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한 사적 통화 내용까지 단독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공개한 언론도 있었고요.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유족들이 유서 공개를 원치 않았음에도 역시 단독이라며 일부 내용을 공개해 고인을 2번 죽이는 행동이라는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마약 투약 여부 감정 결과는 음성이었고, 그의 죽음으로 실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있는지는 끝내 알 수 없게 됐지만, 유명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아직 조사 중인 혐의 내용을 실시간 중계하듯이 공개하고 사생활까지 무차별적으로 다룬 언론 보도는 비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의 죽음에 충격을 받았고, 특히 알 권리를 내세워 한 배우를 여론의 재판대에 세운 언론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졌죠. 알 권리는 무엇일까요? 알 권리란 정보에 대해 접근, 수집, 처리하거나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국민 개개인이 정치적, 사회적 현실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알 권리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건 1959년 신문윤리강령 개정안에서였습니다. 1960년대에는 언론 매체가 정부의 취재 보도의 자유를 요구하며 알 권리라는 용어를 사용했고요. 이때부터 알 권리가 표현의 자유 하위 영역으로 널리 인식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 헌법재판소가 알 권리는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서 도출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확립된 판례로서 지위를 갖게 됐고요. 그로부터 5년 이상 지난 뒤 정보공개법이 제정되면서 알 권리는 청구권적 성격도 갖게 됩니다. 이렇듯 알 권리는 점차 도출 영역과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실질적인 권리로 발전해왔죠. 취재보도 활동을 통해 알 권리를 구현하도록 돕는 언론 보도, 알 권리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알 권리라는 이름으로 공인이나 유명인의 내밀한 사적 영역까지 파고들어 공개해도 되는 걸까요? 우리나라 법원은 일반인에 대한 경우보다 공인이나 공적 인물에 대한 알 권리를 조금 더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도 공적 인물의 범위에 포함하면서,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도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극히 내밀한 영역에 관한 사항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죠. 특히 공적 인물의 사생활 중에서도 성생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법에도 언론 보도가 사생활을 침해하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제5조 1항은 언론 등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언론 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은 유명인의 사생활이라 하더라도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한다면 알 권리 차원에서 보도할 수 있지만, 그 역시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라는 선을 지켜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부 언론은 왜 무리하게 유명인의 내밀한 사생활이나 사안의 본질과는 관련 없는 내용을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수익 창출의 목적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명인과 관련한 선정적 보도는 해당 보도를 접하는 이용자의 감정적 반응을 순간적으로 끌어내 흥미를 유도합니다. 이용자의 흥미는 곧 시청률이나 판매 부수, 기사 클릭 수와 연결되어 수익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언론사들은 수익 창출 전략 중 하나로 유명인의 사생활 관련 내용들을 선택해 선정적 보도를 생산하는데요. 유명인에 대한 진실 여부나 출처를 알 수 없는 루머와 신변잡기 내용들을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포털 뉴스로 송출하고 클릭을 유도해 이익을 얻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죠. 이런 언론들은 독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보도하는 것이라 주장하지만, 사실상 유명인을 대중의 흥미거리로 만들어 그 과정에서 수익을 올리는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포털 사이트에서 정치나 국제 뉴스 등 경성 뉴스보다는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인의 사생활을 시시콜콜하게 또 자극적으로 다루는 뉴스를 자주 접하거나 볼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예인과 같은 공적 인물, 유명인과 관련한 사건, 사고 소식은 보도하면 안 되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죠. 우리에게는 알 권리가 있고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언론이 절제하고 냉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보도의 대상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유명인이라 해도 말입니다. 특히 유튜브 등 새로운 매체들이 유명인의 사생활 관련 내용들을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전달해 인격권 침해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현실에서 언론은 더더욱 의제 설정이라는 공적 책무를 명심하고 관련 보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보도, 자극적이고 선정적 보도는 당장의 클릭수, 수익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언론의 신뢰를 갉아먹고 정작 주목하고 챙겨야 할 공적 주제에 대한 논의를 가로막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점 역시 언론이 기억하면 좋을 듯합니다. 뉴스를 소비하는 우리는 어때야 할까요? 순간의 흥미거리에 이끌릴 것이 아니라 냉철한 자세로 유명인 관련 보도의 윤리적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겠죠. 책임 있는 이용자로서 보도에 문제가 있다면 언론이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태도도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영상에 대한 생각 또는 하루 한 팩에서 다루어졌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